입니다. 다시 할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동아방송예술대학교 학교 홍보대사 디마의 날개 그린날의 17기 이강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실용음악 계열 기타와 베이스를 전공하고 계신 두 학우분들과 함께 입시 Q&A 영상을 찍어볼 텐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실용음악 계열 기타 전공 20학번 추윤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실용음악 계열 베이스 전공 21학번 신희주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이 전공하고 계신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실용음악 계열에 대한 간단한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네, 실용음악 계열은 뮤지션을 양성하는 학과로서 기악, 보컬, 작곡으로 전공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네, 뮤지션을 양성하는 학과라 정말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분이 전공하고 계신 기타와 베이스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저는 원래부터 기타를 치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반대를 해서 못 쳤다가 고3 때부터 천천히 다시 시작을 해서 입시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입시가 어떻게 좋게 잘 마무리가 되어서 네, 지금 이렇게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타는 특정 음역대에서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최대한을 보여주는 네, 멋진 악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중학교 방과 후 시간에 선생님께서 이제 베이스 기타를 가져와서 연주를 했는데 그걸 보고 너무 멋있어 보여서 지금까지 계속 연습하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베이스 기타의 가장 큰 매력은 아무래도 저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정말 두 분 다 매력 있는 악기를 전공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실용음악과들도 많은데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실용음악 계열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먼저 음악적인 특색이 굉장히 잘 드러나는 학교이고요. 그리고 이것저것 열심히 찾아보다가 모든 파트 개개인마다 이제 다른 색깔과 특성을 가진 학교다라고 이제 주위에서 여러 설명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실용음악 계열 나온 다른 분들의 말도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하게 됐습니다. 저는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께서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 출신인데 그 선생님을 좀 닮고 싶어서 따라가자 해서 아마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같은 학교지만 몰랐던 우리 학교만의 매력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학과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무래도 합주 수업이 제일 가장 큰 장점 같습니다. 네, 일단 합주라는 스터디를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재밌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장점 같습니다. 아무래도 학교가 방송계열 학교다 보니까 학교의 합주실이나 공연장의 시설도 괜찮고 음향도 괜찮은 게 아주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합주 수업 정말 너무 부럽고 멋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입시 꿀팁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각자 입시 썰과 꿀팁 한 번씩 말씀해 주세요. 저는 입시 준비했을 때 특별한 썰 같은 건 없었는데 입시 봤을 때 좀 재밌었던 썰이라고 하면 제가 수시 때 좀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이제 수시 때 떨어지게 되었는데 정시 2차 때 시험을 보러 갔을 때 교수님께서 저를 또 기억해 주시고 이제 들어가자마자 오늘은 긴장하지 않고 잘할 수 있겠어요? 라고 말씀하신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꿀팁이라고 하면은 매일 꾸준히 연습하는 게 가장 큰 꿀팁이지만 아무래도 매년 입시 요강도 조금씩 변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미리미리 확인을 잘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입시 팁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정시에 시험을 봐서 왔는데요. 수시에 떨어졌을 때, 떨어지기 전에 이제 준비를 할 때, 쌀국수를 2달치를 사서 쿠팡에서 사가지고 그거를 먹으면서 연습실에서 연습을 계속했고, 그래서 건강이 되게 나빠졌었고요. 그런 거 동시에 살도 같이 빠져서 네, 좀 굉장히 힘들었었던 기억이 있고요. 시험 꿀팁은 일단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확고한 음악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입시 음악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저희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또 교수님들은 입시 음악이 아닌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하는 학생들을 보고 뽑는 거거든요. 교수님들도 음악을 또 굉장히 오래 하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아마 그게 또 보이실 거고, 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해야 한다.
또 잘하면 또 좋고요. 네. 네, 그럼 혹시 그 입시 고사를 보실 때 현장 분위기 같은 그런 디테일한 것들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현장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실용학과는 대체적으로 1차, 2차가 나뉘어서 시험을 보는데 1차 때는 아무래도 교수님께서 좀 딱딱하고 차가운 분위기에서 시키는 것만 시키는 약간 그런 분위기라면 2차 때는 오히려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좀 잘 케어해 주시고 시험 보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1차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분위기가 굉장히 차갑고요. 시킬 것만 딱 시키시고 질문도 별로 그렇게 많이 안 하시고 그거 끝난 뒤에 1차 발표 보고 나서 2차에 들어가면 이제 전임 교수님 4분이서 앉으셔서 이제 좀 더 여유롭게 시간을 더 많이 주시고요. 그리고 질문도 되게 많이 하시고 뭐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이것저것. 네,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것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네, 입시하고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정말 두 분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 입시 기간을 거친 만큼 각자만의 슬럼프를 겪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저는 사실 슬럼프를 겪지 않아서 크게 드릴 말씀 없고 만약에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노력한 만큼 결과는 따라오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노력한 만큼만 하는 게 정말 중요하긴 한데 저는 이제 입시 때 슬럼프가 한번 왔었어서 그래서 저는 연습한 만큼 게임을 하거나 연습한 만큼 뭐 쉬거나 그리고 연습을 하지 않는 날에는 뭐 나가서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좀 얘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풀고 이러면서 좀 극복을 한 것 같습니다. 살짝 보상 심리 이런. 네, 약간 비슷한 거죠. 네, 약간 오늘 6시간 연습했으니까 6시간 게임 해야겠다. 약간 이런 그런 거였죠. 슬럼프를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화이팅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그럼 혹시 네, 그럼 혹시 자신이 뭐 좋아하는 곡을 많이 연습했을 수도 있고 뭐 입시 때 많은 곡을 연습하셨을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곡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처음 만든 자작곡이 연주하고 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되게 서툴고 좀 어렸을 때 곡을 썼기도 했고 그리고 그때 곡이 완성되고 같이 합주했을 때 그 느낌은 좀 잘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연주했던 곡 중에 기억에 남는 건 이제 현역 당시 입시곡이었던 이제 19살 때 그랜트 그린이라는 재즈 기타리스트의 I Remember April이라는 스탠다드 곡인데요. 그 곡이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뭣도 모르고 연주했던 연주곡이어서 네, 저는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저 한번 꼭 듣고 싶습니다. 네. 네, 이제 벌써 인터뷰의 마지막 질문인데요. 나중에 나는 어떤 공연을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나는 이러한 사람이 되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저는 아이돌 에스퍼의 뒤에서 연주를 한번 꼭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아가서 이제 사람들이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음악을 만들고 또 소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뮤지션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친구들과 이제 같이 노래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관객들과 소통도 하고 네, 그런 콘서트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보다 따뜻한 뮤지션이 되고 싶습니다. 네. 네, 저도 에스파 정말 좋아합니다. 두 분 다 멋진 꿈 꼭 이루시길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인터뷰에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끝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용음악 계열 기타, 베이스, 입시 인터뷰 영상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